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마케터의 송프로입니다. 오늘 원래 오후 2시 30분에 라이브가 예정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조금 늦게 저녁 9시로 한번 와봤습니다. 라이브가. 오늘 라이브에서 제가 주제를 딱히 딱 정해놓은 거는 아니에요. 오늘은 우선은 지난주에 이제 저기 iOS 14 관련 업데이트 영상이 이제 몇 개가 올라왔잖아요, 지난주에. 뭐 도메인 인증이라거나 뭐 취합된 이벤트? 네, 그거를 모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클릭퍼너스 도메인 인증 부분은 계속 고민인데 한 번만 봐주셨으면. 네, 클릭퍼너스 도메인 인증을 잠깐 그러면은 같이 한번 봐볼게요. 클릭퍼너스에서는 이제 DNS 인증을 하라고 공식적인 입장이 있어요. DNS 인증 요 코드를 복사해서 요거를 복사해서 계정 설정으로 간 다음에 계정 설정 어카운트 세팅으로 가서 도메인 그리고 원하시는 도메인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txt 복사를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이 도메인을 이제 바꾸겠다 하면은 여기 눌러서 수정 그리고 edit zone record 여기 expand로 하고 지금 제가 여기서 안 되는 이유는 클릭퍼너스를 통해서 구매한 도메인만 이 수정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이 이제 이 도메인 주소를 제가 클릭퍼너스를 통해서 쓰고 있지만 클릭퍼너스를 통해서 구매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매한 그 주소 그 호스팅 프로그램으로 가서 거기에서 수정을 해야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치만 혹시라도 이제 클릭퍼너스를 통해서 구매를 하셨다 그러면은 여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계정 설정에서 도메인 그리고 이거 존 레코드 수정으로 들어오셔서 여기 밑에 txt라고 새로 만드시고 아까 저희가 복사한 요 코드를 붙여넣기 하고 저장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인스타그램 쇼핑 탭 만들려고 하는데 인지도 부족이라고 안 되는데 구체적인 팔로워 수나 게시물 수가 정해져 있는지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최규무님 감사합니다. 최소 100명 이상 그리고 700명에서 1000명의 팔로워를 소지하고. 그렇군요. 네, 제가 저런 부분은 약하거든요. 저런 쇼핑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 쇼핑 탭이 이제 좀 새로운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모르고, 왜냐면 제가 이커머스랑 일을 해봤는데 그것도 꽤 오래전 일이고 1년 정도 됐고, 그리고 이커머스는 되게 그냥 웬만하면 랜딩 페이지로 보내서 뭐 쇼핑몰로 보내서 그렇게 광고를 했었거든요. 페이스북 카탈로그라거나 아니면은 뭐 인스타그램 쇼핑이라거나 이런 것들 제가 안 써봐가지고 이런 기능들 쓰시는 분 있으시면은 가르쳐 주세요. 혹시 그룹에 올려주신 전환 광고 집행 중이신 분들 컨설팅 관련해서 질문이요. 집행하고 계신 분만 가능한가요? 혹시 모르고 계신 분도 계실까봐 저희 구독자 분들을 위한 페이스북 그룹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더 이상 회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100분만 처음에 받으려고 했는데 101분이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죠. 그 그룹에서 이제 그룹에서도 매주 일요일날 라이브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잠깐 1대1 컨설팅 같이 짧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지원하시는 분이죠. 자, 트래픽 광고만 하고 계셔도 뭐 지원을 하실 수는 있죠. 지원을 하시면은 제가 이제 뭐 봐드릴 수는 있어요, 계정을. 근데 광고를 어느 정도 집행하고 계신 분만 받으려고 했던 이유가 이렇게 트래픽 광고만 진행하고 계시면은 제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광고를 1주, 2주라도 집행을 하시다가 오시면은 제가 뭐 어떤 부분이 조금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더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퀄리티적인 면에서 조금 이제 1, 2주 정도 전환 광고를 하시고 나서 저랑 이제
이 컨텐츠를 하면은 조금 더 퀄리티 있는 내용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미국에서는 페이스북 12호 셋업을 기본으로 사용하는 경향인가요? 이거는 뭐 케바케인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서는, 저도 이제 마케팅 회사에서 일을 하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12호를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저는 웬만하면은 저도 12호는 기본으로 사용하고 12호랑 콤비네이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많이 쓰죠. 12호에다가 제가 원하는 어떤 광고 세트나 광고가 있으면은 거기다가 최저 예산을 넣어버려서, 네, 그래서 ABO는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요즘은. 네, 저는 12호를 하면서 혹시 필요하면은 이제 여기 와서 요거를 하죠. 광고 세트 지출 한도, 여기에 최소 금액을 얼마 정도 표현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2호를 하다 보면은 어떤 광고 세트에는 돈을 많이 안 주게 되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생기잖아요. 한 번씩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광고가 뭐 $100 예산이면은 $80, $90를 한 광고 세트에 몰아서 주는 경우가 종종 있죠. 요 광고 세트, 요게 지금 광고 12호 예산의 대부분을 잡아먹고 있었어요. 여기 $67라고 지금 좀 낮게 조정이 됐는데, 원래 $80 정도, 하루에 $80 정도를 계속 했는데, 지금도 봐도 최근 7일 동안 얘만 $360를 쓰고 나머지는 $30, $30, 20, $10, $20 이러잖아요. 자, 이게 이제 페이스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제일 좋은, 12호를 돌리시면은 페이스북 AI가 되게 제일 성과가 좋을 것 같은, 마찬가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결과값이 제일 많을 것 같은 그런 광고 세트한테 비용을 몰아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계속 몰아주는 거죠. 사실 그것도 좋았어요. 왜냐하면 보시면은 잠재 고객당 비용이 $3, 그리고 잠재 고객도 118명. 대체적으로 좋잖아요. CPC도 좋고 CTR도 다 좋고. 그래서 얘만 놔둬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실제로 결제도 많이 일어났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다른 걸 테스팅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규모가, 타겟 규모가 여기 2천만 명이라고 나오네요. 네, 여기에는 타겟 규모가 2천만 명이라고 보이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만, 광고 세트 하나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광고 세트 하나만, 주식이랑 똑같죠. 뭐 투자랑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요거 하나만 믿고 놔뒀다가 이게 갑자기 탱킹을 하면은, 성과가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진짜 밑도 끝도 없이 한도 끝도 없이 추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를 하면서 얘랑 그래도 비슷한 애들을 더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또는 얘보다 더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애를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얘가 지금 $3, 잠재 고객당 비용이 $3라고 해서 이거 좋아요. 좋은 기록이죠. 근데 이거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해보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거를 해보고 알고 싶으니까 테스트를 하려고 했던 거죠. 여기 보면은 똑같은 타겟팅을 하는데, 얘는 이제 뉴스피드랑 와이파이 접속자한테만 하고, 여기 위에 얘는 데스크탑 접속자한테만 하고,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설정을 하고 거의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니죠, 3일 4일 정도가 지났는데 얘네들한테 돈을 하나도 안 붓는 거예요, 페이스북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최소 몇 달러였더라? $6, 요렇게 두 군데에다가 최소 $6씩 써라, 하루에. 그래서 그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왜곡을 시킨 부분이죠. 그래서 근데 그게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저희 채널 방문해주신 최규문TV, 디마불사, 여기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영상이 되게 많으시네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가지 더, 트래픽 광고와 전환 광고의 차이점을 좀 정확하게 말씀 부탁드려요. 둘 다 어쨌든 웹사이트로 이동시키는 건데 방문한 고객들이 구매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두 개의 광고가 같이 가지고 있는 문제 아닌가요? 타겟팅의 차이죠. 타겟팅의 차이. 제 생각에는 페이스북이 우선은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두 사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A는 페이스북 광고, 페이스북을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쭉 내리면서 그냥 광고를 많이 봤어요. 근데 광고를 클릭해서 랜딩 페이지에 들어가 본 적도 많아요. 근데 정작 구매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A예요. B라는 사람은 페이스북으로 광고도 클릭해서 많이 들어가 봤고, 그리고 실제로 구매도 종종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이 이제 저희가 두 사람 다 이제 뭐 강아지라는 상품에 관심이 강아지 용품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아지 용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트래픽 광고로 상품을 이제 광고를 진행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트래픽 광고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트래픽이죠, 트래픽. 이 사람이 구매를 하고 안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링크 클릭을 한다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A랑 B라는 사람, 두 사람 다 링크 클릭을 하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 다 링크 클릭을 하는데 B라는 사람은 링크 클릭뿐만 아니라 전환, 구매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구매하는 이 사람한테 광고를 보여주고 싶은 광고주가 더 많겠죠. 목적에 따라서 타겟팅이 조금 더 달라지고 누구한테 보여지게 될지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결과를 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A라는 사람한테 광고를 보여주는 비용이랑 B라는 사람한테 광고를 보여주는 비용이 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A는 링크 클릭만 하는 사람이고 B는 링크 클릭을 해서 구매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이 상황에서 A보다 B한테 광고를 보여주고 싶은 광고주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광고주가 많으면 많을수록 입찰 경쟁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한테 광고를 보여주는 비용이 늘어나게 돼요. 더 커지게 돼요. 그래서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B한테 보여줘서 링크 클릭을 얻을 때는 1달러, 링크 클릭당 비용이 1달러이고 A한테 보여줘서 링크 클릭을 얻을 때는 링크 클릭당 비용이 50센트예요. 그러면은 페이스북은 A한테 광고를 보여줘야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트래픽 캠페인은 A라는 사람한테 광고를 보여주게 될 거예요. 두 사람 다 비슷한 관심사, 비슷한 나이대, 연령대, 성별 이런 게 다 비슷하다고 해도 A는 링크 클릭만 했던 사람이고 B는 구매를 종종 했던 사람이니까 여기에서 차이점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전환 광고를 하시면은 A보다 B한테 더 많은 B와 비슷한 사람들한테 광고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환 광고가 대체적으로 비용이 더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핀터레스트라고 있거든요. 핀터레스트도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핀터레스트는 유튜브나 구글 광고처럼 키워드 중심이다 보니까, 핀터레스트가 어떤 거냐면은 이런 관심사를 적으면은 그 관심사랑 관련된 K-팝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관심사랑 이제 그 키워드에 해당되는 블로그 포스팅이나 아니면은 사진 이런 거를 보여줘요. 여기 이런 거를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얘는 유튜브로 가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핀터레스트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소셜미디어인 격이죠. 그래서 이 K-팝보다 저는 사실 woodwork 이런 거를 많이 보거든요. 목공일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promoted by 이렇게 딱 보이죠. 요게 광고예요. 핀터레스트 광고. 요 핀터레스트 광고에 키워드를 위주로 광고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유튜브나 구글도 똑같죠. 검색을 하면은 그 검색어와 관련된 광고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키워드를 타겟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 페이스북에서 타겟할 수 있는 관심사 정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네, 페이스북 광고가 iOS 관련하여 기존 광고 성과가 얼마나 낮아졌다고 생각하세요? iOS 업데이트가 됐나요, 근데? 네, 아마 iOS 그 프라이버시 업데이트는 아직 안 됐을 거예요. iOS 14.5부터 되는 것 같습니다. 자, 14.5가 언제 나오는지. 네, 14.5가 곧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실제로 대개 하는 말이 아마 한 80%, 70에서 80%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 얘기를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적응해 나가는 것밖에. 제 개인적인 입장은 성과는 분명히 글쎄요. 그것도 딱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예전에도 그랬어요. 타겟팅 문제. 자, 특별 광고 카테고리를 광고하시는 분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특별 광고라고 페이스북에 광고 카테고리 중에 있는데 여기 광고 만들기를 보면은 전환 광고를 해볼게요. 여기에 특별 광고 카테고리라고 요거를 설정하고 해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 광고 카테고리에는 신용, 고용, 주택, 사회 문제, 신용카드 판매, 자동차 대출 또는 이제 뭐 장기 대출, 그리고 주택 매물이라거나 주택담보대출 요런 것들. 자, 요 두 개. 자, 제가 부동산 광고를 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하면서 저런 부분이 굉장히 큰 변화였어요. 저게 이제 2018년 가을이었나요? 2018년 가을 아니면 19년이었나 보다. 네, 2019년 가을에 이제 특별 카테고리 저게 나왔어요. 특별 광고 카테고리가. 그때 이제 한 말이 더 이상 이제 주택이나 뭐 부동산, 신용카드 이런 광고주들은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하면 안 된다. 성과가 굉장히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다 막 떠나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정말 미비한 충격이 있었어요. 뭐 저거의 이제 가장 큰 변화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타겟팅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타겟팅을 주택담보, 뭐 부동산, 신용카드 이런 애들은 타겟팅이 일반적인 타겟팅이랑 똑같았어요. 근데 저기 특별 광고가 생기면서 타겟팅이 다 거의 대부분 없어졌어요. 남자, 여자 타겟할 수 없습니다. 나이 타겟할 수 없습니다. 지역, 원래 지금 보면은 뭐 서울의 서울 안에서 지금도 그게 되나요? 서울 안에 뭐 강남구에 사는 분을 타겟하고 싶다면은 그게 되나요? 자, 한번 해보죠. 무튼 예전에는 이제 우편번호로 해가지고 우편번호라는 게 서울 안에서도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편번호 차이점을 이용해서 타겟팅을 많이 했었거든요. 또는 이제 지도를 보면서 이제 핀 드랍 같이 해가지고 강남 한복판에 이 핀을 드랍하는 거예요, 지도에다가. 그러면은 이 강남 한복판에 있는 분들, 그분들만 타겟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강남에 사시는 분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었어요. 이제 부동산 대출이라거나 하는 것도. 근데 그런 거를 다 막아버렸죠, 페이스북이. 그래서 이제 완전 망했다. 다들 이제 망했다고 하는데 사실 큰 변화가 큰 이제 그게 없었어요. 큰 충격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어떤 분들은 그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광고를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실제로 광고를 꽤 오래 하시고 그런 분들은 계속 하고 계세요. 저도 이제 부동산 분들을 광고를 계속 했었고 그런 특별 광고가 나오고 나서도 그런 후에도 이제 계속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뭐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막 뭐 80%에서 70%까지 성과가 줄어들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실제로 나와봐야 알죠. 저희도 뭐 거의 망했다 수준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특별 광고가 나올 때. 근데 계속 잘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 보면은 제가 지금 테란로랑 강남대로가 딱 만나는 요 사거리. 네, 저는 서울에 안 살아봐서 이게 무슨 사거리인지 몰라요.
아무튼 요 사거리에다가 이렇게 핀을 딱 놓고 보면은 여기 2km 반경, 최대 80km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일반 광고예요. 근데 특별 광고를 하시면은 저렇게가 불가능합니다. 자, 주택 관련해서 특별 광고를 하시면은 여기에 제가 아까 드랍한 핀 그거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최소 25km 아니죠, 16km 반경, 이게 10마일이에요. 10마일. 그래서 16km 반경이 최소로 타겟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는 방금 보셨던 것처럼 2km 반경 막 이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부동산 광고를 할 때는 그 딱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별로 타겟을 했었어요. 여기 이 아파트 단지에 살면은 이 집은 이제 뭐 비용이 뭐 5억 뭐 7억 이러니까 다른 5억 7억짜리 집을 살 수 있겠구나, 그 정도 역량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뭐 여기에 살면은 서울로 더 이사하고 싶겠지,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타겟을 많이 했었죠. 많은 사람들은 대개 일반적으로 7, 80% 성과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해봐야 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부족한 영상이지만 계속 봐주셔서 지금까지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뭐라 그래야 되죠? 좀 꾸준함이 좀 부족한 놈인데 여러분이 계속 봐주시니까 책임감이 더 생기고 그래서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럼 잡담 라이브 했으니까 여기서 마치고, 네, 오늘 토요일 라이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원래 매주 라이브는 2시 30분에 라이브를 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